그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오늘은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유채, 이게 제가 작년 가을에 씨를 뿌렸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싹이 올라와서 이제 꽃이 한창 만발을 한 풍경이네요. 상차림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생쌀을 먹습니다. 이거는 생쌀을 불린 현미 쌀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 잎채소는 이게 유채입니다. 제가 기르는 것이고요. 요 노란 꽃은 이게 유채에서 핀 꽃입니다. 노란 꽃입니다. 그리고 김, 당근, 사과, 또 밤도 지금 참 맛있는 계절은 아니지만은 밤도 곁들여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밤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유채꽃을 기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유채를 참 좋아합니다. 유채는 잎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꽃도 먹고 나중에 결실을 해서 딴 씨는 기름을 짜서 먹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유채 기름, 그러니까 카놀라유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을거리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서 좀 좋고요. 유채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넓은 면적의 유채를 뿌려 놓으면 그 광경은 참 아주 좋죠. 또 유채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 이제 이른 봄에 그 채소를 먹습니다. 다른 채소들이 없는 계절에 유채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요긴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겨울에는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 맛이 많이 농축이 돼서 맛이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채소들이 빨리 자라서 좀 싱겁고 그렇습니다만 겨울을 지난 채소는 굉장히 맛이 농축이 돼 있어서 아주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채를 참 좋아합니다. 이 유채는 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참 맛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은근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물리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모든 꽃들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채도 이 꽃을 먹으면 아주 복합적인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저는 꽃을 직접 따서 먹을 때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꽃에게 좀 미안한 그런 점이 있어요. 꽃이 곧 씨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맺기 전에 꽃을 먹어버리면 꽃은 좀 실망스러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계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계절 다 좋아합니다. 각각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근데 겨울은 제가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식 하게 되면 추위를 탑니다. 더군다나 이 산골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봄은 싹들이 올라오고 만물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참 좋습니다만 봄, 여름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좀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봄부터는 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풀을 깎아줘야 되니까 또 뽑아줘야 되니까 그 일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시골에 살게 되면 풀과의 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럴 정도로 전쟁, 아주 치열한 풀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이 그렇게 좀 힘들고 대신 겨울은 풀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춥지만은 풀과의 전쟁을 쉬게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 겨울이 괜찮고요. 가을은
결실을 하는 계절이라서 누구나 다 좋아하죠. 가을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계절 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적응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다 모든 계절이 다 좋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만 달성했을 때도 이렇게 먹방을 찍으셨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4년여 전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생식하는 먹방을 촬영을 했죠. 지금 아마 한 60만 넘게 그걸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식 먹방 하는 것을 조금 주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식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때 4년여 전에 우리나라에 식물식 하는 사람들 또 식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물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식물식 하는 것을 그렇게 뭐 감추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식물식 하는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4년여 전에 촬영했을 때와는 참 큰 변화가 생겼다, 격세지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누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이런 식물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좀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혹시 그 계절별로 맛있는 채소가 있을까요? 채소는 제철 채소가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지만요. 제철에 나는 것을 먹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은 채소를 사가 드시는 분들은 언제가 제철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철 채소를 기르니까요. 그건 뭐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 식물을 직접 자기가 길러보면은 무슨 채소는 언제 제철이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이른 봄에 먹을 수 있는 채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뿐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면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유채입니다. 그 둘은 다 지난해 가을에 뿌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뭐 상추든지 들깻잎이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초록 잎채소들이 많죠. 그런 거 드시면 되고 여름, 가을 쭉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제철 채소는 없습니다. 그때 갈무리 해놨던 것을 먹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린 채소든지 아니면 요즘 뭐 비닐하우스에서 사철 기르니까 그걸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채소가 다 다르겠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시금치요. 그리고 깻잎, 그리고 케일, 그리고 유채잎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상추도 제가 먹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싱거워서 이제 얘기한 그 네 가지보다는 조금 덜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상차림도 좀 단조로운 것 같고 자연식물식이 대체로 단조롭게 좀 느껴지는데 자연식물식을 먹는 재미는 혹시 무엇일까요? 생식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생식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근데 이 식물에 맛이 있는 것이 있고 맛이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르느냐, 어떤 땅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연에서 자란 것, 이거는 천천히 자라고 모양도 좀 아주 각색이라서 딱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진하고 참 좋습니다. 빨리 키운 것은 장을 찍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싱겁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자란 것은 자연의 속도대로 자란 것은 굳이 장이 없어도 먹을 만하게 또 향도 있고 맛도 아주 깊은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시려고 하면 좋은 농산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쉽지가 않고요. 근데 요즘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도 있죠. 뭐 그런 곳에 가서 이 식품을 구입하면은 일반 마트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낫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길러 먹는 것인데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직접 길러 먹으면 참 좋죠. 쌀은 자기가 길러서 먹기가 좀 힘들 겁니다만은 채소 정도는 길러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유채 말고도 또 따로 길러서 드시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길러 먹는 채소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여름에 아주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때 씨를 뿌리면은 풀과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조금 별로 없고요. 가을에는 두 가지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시금치고 하나는 유채입니다. 여름에는 제가 들깻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들깨를 뿌립니다. 그러면 아주 정성들을 키우지 않아도 조금 넓게 뿌려 놓으면은 뭐 그 중에 따먹을 수 있는 잎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계절에는 또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연 식물식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모든 농산물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날 것으로 먹을 때는 좀 위생적인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화학 성분들이 안 들어있는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런 거를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생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을 좀 끓여서 조금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 많이는 아니지만은요, 살짝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장을 또 감미료 같은 거, 식용유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버무려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첨가하지 않은 본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음미를 하면서 먹고 또 거기에 내 혀를 맞추어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혀에 맞게 음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농산물에 맞게 내 혀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모로 좋고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황성수 힐링스쿨 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한 16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동영상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제 책임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잘못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건강 상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의무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식물식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훨씬 식물식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편해지게, 또 전체 분위기가 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제 먹을 걸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앞으로 생식물식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걸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더 활기찬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